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토부 장관이 전세제도 수명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위기 조장하고 헛소리하는 유튜버들 보면은 뭐 이미 전세제도가 뭐 폐지됐다느니 뭐 우린 적어도 조금 더 많이 와서 보라고 조금 세게 올리긴 해도 없는 소리를 넣진 않잖아요. 사실 국토부 장관의 발언은 별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왜 국토부 장관이 그런 식으로 넌지시 이야기를 했을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세 제도에 대한 커다란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전세 제도는 한 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제도입니다. 지금 전세 사기 터진 정도로는 아직 신뢰를 잃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전세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이 월세를 내면서 부담이 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전세제도가 남아있는 건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된다면, 최근 같은 경우는 집주인들이 돌려줄 수 없을 만큼 전세금을 올려놓고서 집을 산 형국이죠. 그러니까 전세 사고도 계속 터지는 건데, 지금 이 지경까지 왔을 때 전세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진짜로 전세제도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전부터 경고해왔던 징조가 한 가지가 나와서, 사실 국토부 장관 발언보다 이게 훨씬 더 센 거예요. 그리고 이 징조 때문에 국토부 장관도 이 징조 대신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전세제도 대신에 이런 걸로 대체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걸로는 전세제도 못 없애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전세제도 수명 끝나서 주거 선택폭 넓힐 것이다. 이거는 솔직히 조금 더 기자들이 제목을 세게 한 거고, 좀 효용을 다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죠. 전세제도를 대체하거나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장기 임대주택 시장,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겠다. 기업형 민간 임대를 활성화시키겠다. 즉 정부에서 급등한 전세가를, 이건 이번 정부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 정부도 문제가 있었고 그 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 급등한 전세가를 보증을 해주면서 사실 은행에 월세 내가는 정도로 대량 대출을 받아서 전세가를 올리면서 이게 집값을 올리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줘. 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관리해서 잡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어디에 넘기겠다? 기업에 넘기겠다. 즉 의식주 중에 하나를 기업 손에 넘긴다. 비싼 임대료 그대로 반영해서 기업들에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요, 웬만한 것들 민영화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세지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한 분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라고 했는데 기업형 임대주택을 늘린대요. 민영화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거 알고 있죠. 은행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으면서 사실상 은행에 월세를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된 이유는 대출을 엄청 내주고 그거를 보증까지 해주니까. 그래서 이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하던 짓거리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랬죠. 유동성 뻥튀기 시켜주고 보증해주는 거.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대출부터 줄여야 되는데, 대출 줄이는 것은 요것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주거 안정을 해친다. 전세 살던 사람들이 월세 난민이 된다. 저건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업형 임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세 제도가 사라질 수는 없어요. 국가에서 임대료를 관리 못하니까 기업한테 떠넘기겠다, 이런 내용밖에 안 되는 거고, 저걸로 전세 제도가 없어지지도 않고, 전세에 대한 반감을 토대로 저런 것들을 민영화시키는 것들을 추진하기 좋게 만들려고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다. 근데 저거보다 진짜 전세에 대해서 위험한 거는 따로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발표를 잘 안 하죠. 자, 제가 허그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허그가 보증을 축소할 거라시라고 이야기 많이 했죠. 지금도 보면은 전세보증보험 허그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냐? 고령의 치매 환자라서 대리인이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만료 3달 앞두고 해지 의사를 밝히니까 B씨랑 C씨 다 지금 연락이 두절이 됐다. 그래서 반환 신청을 위해서 찾아갔더니, 그때는 위임장 이야기 분명히 했는데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받아놓고서 위임해서 한 거니까 보증금 안 돌려줘.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그랬죠. 앞으로 점점 더. 왜? 허그에서 감당할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전세 사고는 계속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여태까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임차권 등기까지 신청해 놓고서 이거 다 얘기하니까 허그에서 주는 거지 법원이 주는 게 아니다. 임차권 등기는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뭐 해오라고 그래요? 합의 해지서 받아오래요.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받아와? 그러니까 벌써부터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바꾸서 안 돌려주는 것도 있고 또 이번에 허그 사장도 보증 축소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취임 2년차를 맞은 유병태 허그 사장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법대 동기로 인선단시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는데 주택사업 업무 경험이 부재한 사장을 왜 했냐. 근데 문제는 최근에 보증료를 올린다고 그랬죠. 요것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치는 놈들, 사기꾼들한테 해야 되죠. 안 돌려주는 리스크는 집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돈 빌리는 쪽이 집주인이잖아요. 사고 터지는 것도 세입자가 터뜨리지 않죠. 항상 집주인이 터뜨리죠. 그러면은 집주인이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집주인 안 돌려줘서 생겨난 문제들을 세입자들 보험료를 올려가지고 메꾸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21년도에 5,041억 터졌던 대의변제가 작년에는 3조 5,544억 터졌고 그래서 단기 순손실이 지금 3조 8천억까지 늘었다. 그래서 4조 지원 들어간 거고 작년에 4조 가까이 터지고 4조 지원 들어갔다는 소리는 허가 돈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증료율을 인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증 제도를 일부 개선한다. 그럼 보증 제도를 개선하는데 문제가 많이 터져서 허그의 건전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전한 세입자들에게도 돌려주지 못하니까 좀 위험한 곳들은 보증을 안 받겠다 이 소리죠. 예를 들어 공시가격 대비 140%에서 126%로 빌라 전세 보증을 축소시켰듯이 지금까지 되게 허술하게 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해공갈단급으로 보험료를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조사도 제대로 안 해보고 보험 가입시켜준 거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보험사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사기친 걸로 여기고 조사 들어가죠. 그런 것도 똑바로 안 한 거고 사실. 그래서 가입 기준을 강화해서 문턱을 높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아마 거론되면 내년쯤엔 나올 거예요. 왜냐면 올해는 더 심각할 거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세 제도는 사실 이제 폐지가 돼야 되고 문제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은 폐지해야 돼요. 지금도 보면은 2년간 검거 8,323명 검거 피해액 2.5조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부터 기사가 엄청 뜨더라고요. 언론이 이번 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번 정부에 대해서 조금 더 전 정부보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부동산 정책 자체를 완화책을 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이 호의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정부는 반대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거를 8,323명을 검거하면 뭐하냐. 구속한 게 610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610명 구속이라는 기사 없어요. 8,300명 검거 이 기사만 계속 뜨지. 근데 진짜로 딱 2년간만 이렇게 많이 나올 정도예요. 왜? 전세가가 올라갈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바로 티가 났던 거라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2022년에 터졌죠? 그리고 2023년에 전세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안 들어가죠. 전세사고 터진 곳이니까. 그럼 거기는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고. 그리고 그 태반은 빌라랑 오피스텔. 왜냐면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나 오피스텔은 갭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나올 정도면 이미 폐지가 돼야 되는 제도인데 폐지를 하기 전에 가야 될 순서가 있죠. 뭐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한문도 교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제가 한문도 교수님보다 먼저 이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전세, 자금 대출, 점진적 축소부터 필요하다. 이게 소멸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지만 점진적 축소부터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출 액수에 따라서 고액을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퍼센테이지를 줄여가는 형식으로. 근데 전세 자금 대출 뭐 건드는 거 있어요? DSR조차 적용을 안 하고 있죠. 심지어는 그냥 DSR 적용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자분에 대해서 DSR 적용하는 거. DSR이라는 건요 주거뿐만이 아니라 서민 금융 안정을 위해서 시행을 하는 건데 전세가 올라가가지고 대출 많이 받아서
전세 이자 내느라고 생활이 힘들어지는 사람들 DSR이 넘어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규제가 들어가고 있지 않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자 많이 내더라도 그만큼 대출을 해주는 것이 주거 안정인 것처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잘못된 지식보단 제가 봤을 땐 국토부 장관은 전세가 떨어지니까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 그것 때문에 집 경매에 넘어가면은 벌 때는 집주인이 벌고 잃을 때는 세입자가 손해보고 그 문제는 전세의 DSR에 적용 안 되고 보증을 마음껏 해주니까 그걸 토대로 갭 투기를 해가지고 전세가 올린 만큼 매매가 올려가지고 집값 올려가지고 주거 안정을 해치는데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절대 전세자금 대출은 막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전세자금 대출만 가지고 전세금을 이렇게 올리진 못합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들어가더라도 전세가 위험하면 안 들어가니까 사실. 그래서 빌라 포비아도 괜히 나왔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전세자금 대출이랑 또 하나 이렇게 망가진 전세 제도를 안 쓰러지도록 뒷받침하고 있던 게 허그 전세보증보험인데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무너지더라도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안정적인 구조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른 나라들 디레버리징 할 때 전세 자금 대출을 풀어서 레버리징으로 키웠던 전세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하나라도 삐끗하면은 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전세제도 종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세제도에 대한 신뢰도,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순간에 전세 가격도 가격이거니와 전세 세입자의 수요도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